또 저희의 월간 한판 게스트세요. 또 축하사절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작년에도 저희가 100일 특집도 모셨었는데 그래서 네네. 가장 많은 유튜브 동접자로 기록이 되셨기 때문에 출연하신 거 기억나세요, 의원님? 네네, 기억납니다. 네. 예, 그래서 1주년 맞았는데 또 네. 의원님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프로그램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제 한판 승부가 C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걸 축하드리고요. 박정호 앵커님, 진 작가님, 김 소장님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굉장히 준비 안 하신 멘트였습니다. 영혼이 없어, 영혼이. 아니, 아닙니다. 아니, 뭐 칭찬에 줘도 난리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은 한 달에 최소 한 번씩은 앞으로 계속 연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네, 방송에서 의원님 네. 섭외를 요청하겠지만 저희 한판 좀 잊지 네. 말아주시고. 저 요즘 비대위원장으로 정말 바쁘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자, 요즘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아무래도 이제 의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당원들 사이에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막 이럴 때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절충하고 좀 잘 지내시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러셨군요. 근데 어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이 골든 크로스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떠신가요? 이게 다 우상호 때문입니까? 네, 그건 한 50%는 제 탓이죠. 근데 아직은 골든크로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갤럽이나 KSOI 조사에서는 아직도 저희가 28%, 30%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다 역전했을 때 골든크로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함께 질문해 주실까요? 일각에서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당과 정부가 못해서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다. 이런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정치는 아무래도 상대적 게임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고 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제 시작은 됐고요. 근데 저쪽이 워낙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약간 상승세로 돌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은 좀 더 겸손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너무 이제 당내 문제이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또 이제 그 반사이익도 얻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혁신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제 비상대책위인데 비상대책도 없다. 이런 쓴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 말이 아니라 저희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이세요. 민주당에서. 제가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최대 혁신은 무능과 오만 독선 이미지를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방향은 잘 잡았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내에 민생우선 실천단을 만들고 또 당기구로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로 민생 경제 쪽을 주로 접근하고 있는 노력도 좀 평가를 좋게 해주십니다. 근데 아직은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저희가 야당 아닙니까? 아직도 여당 체질, 여당의 시각에서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계신데 야당은 아무래도 강력한 견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여당 기질을 야당 기질로 바꾸는데 아주 제가 의원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양쪽 당 다 과도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한 달 정도 지나야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인사 문제가 좀 제일 큰 것 같고요. 인사 문제. 인사 문제에서도 특별히 이분이 너무 지인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패밀리 비즈니스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패밀리하고 서울대 패밀리들 주로 쓰시는데 대한민국이 부족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인만으로 내각을 구성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위기 대처 능력에서 조금 서투른 것이 자꾸 나타나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자꾸 튀어나오면서 국민들이 좀 안정감을 많이 이렇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개선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언제고 터져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뭐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뭐 또 비슷한 사고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 것 같고요. 예. 아직은 뭐 완전히 기대를 저버렸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네, 다시 정신 차려서 잘 하시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님 그 정제되지 않은 언어 말씀하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도어 스태핑 뭐 중단했다 다시 재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라는 점 그리고 사실 이제 비대위원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한 메시지를 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계속 주장한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같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하려는 노력은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거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대통령의 언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감정 섞인 발언들을 하시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실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저도 사실 현장에서 기자들이 즉석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당황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인 기자간담회를 일요일마다 하면서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즉석에서 물어보시는 건 어떨 때는 저도 살짝 피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 친절한 건 좋은데 너무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애초에 도어 스태핑을 하신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권성동 의원 전언을 보면 이제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지속하는 게 맞다. 국민과 약속 지켜야 한다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원래 안 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기자들이 한 말씀 해주니까 질문 하나만 받읍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질문도 하고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음도 약하고. 마음도 약합니까? 예. 아니 이제 기자들이 뭐라 그러면 쓱 지나기가 좀 마음이 약하시니까 대응을 하시는데. 네네. 그걸 언론인들하고 좀 이렇게 룰을 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정례적으로 해도 아마 언론인들은 참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자주 하셔서 실수가 많이 나오면 야당은 좋죠. 근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 취지는 좋으니까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대통령이 오늘 그 도어 스태핑에서 서민들 민생이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 말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야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단기 대책은 주로 이제 고물가 그다음에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그 민생 피해들은 좀 위기감을 가지고 그때그때 작은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실은 아직 복합 위기가 다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위기를 분석하면서 선제적 조치들은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좀 긴장감이 별로 야당보다도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여당은 지금 완전히 권력 다툼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그래서 예. 이제 민생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대책이라도 계속 발표하면서 뭔가 좀 자꾸 대책을 세우는 거라고 해서 이 경제 심리가 얼어붙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네요. 자,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결국 6개월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기로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네네. 상황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그 대통령 선거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당대표를 징계하는 상황은 참 좀 정치 도의적으로 잘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아하.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다음에 당대표를 징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건 의도가 있다, 음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어쨌든 권성동 대표는 저는 상당히 그 리더십도 있고 합리적인 분이라 잘 이끌어 가실 텐데 이 문제는 당이 복잡하면 원내대표직을 좀 소홀히 하실 수가 있어서 예.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 합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뤄야 할 사안들에 좀 소홀해질 수도 있어서 그건 걱정입니다, 사실. 네. 예, 그렇고요. 윤핵관 작품이 맞습니까? 아예 틀림없죠. 그거 뭐 정치 하루 이틀 합니까? 그 윤리위원 이양희 선생이라든가 그 윤리위원들이 예. 당에 사인 안 받고 그렇게 당 대표를 함부로 징계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 짜고 했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현안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 언제 하십니까? 그 출마 선언 하는 거 맞습니까?
그걸 이재명 의원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오늘 비대위원장께서 아셔야죠. 비상인데. 아니 저 의원들이 출마하면서 그렇게 예. 저한테 위조할 고조할 다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거의 준비를 끝마치신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혁신 경쟁이 없는 어대명 선거는 민주당 몰락의 신호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우상호 위원장께서도 폭력적 팬덤을 뿌리치고 저의 출마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SNS 글을 올리셨어요. 네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근데 당에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대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예. 유권 해석을 내린 거라서 아하. 좀 난처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러면 뭐 부결이든 가결이든 안건으로 다뤄달라 그러시는데 당무위에서 예. 네, 근데 안건이라는 것은 통과하기 위해서 안건을 다루지 부결시키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하. 의견 분포를 쭉 확인해서 유권 해석으로 알려드린 건데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 해서 내린 결론이라서 참 난처하네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박지원 위원장 같은 분이 나서셔서 경쟁에 뛰어들면 흥행이 더 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당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는 거라서 이분에게만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론의 여지는 없다. 현재로서는. 네, 이미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 거라.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어렵습니다. 네. 그 고려는 어렵다는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